지난 3월 5일 충청북도 진천. 새롭게 문을 연 전국 7개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합동개교식 현장이다. 나는 내가 전공하는 분야의 최고의 마이스터가 되겠다. 2010년 21개의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이후 두 번째 열리게 된 합동개교식 현장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대통령은 적성과 재능을 살려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신입생들과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한 각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사랑하는 신입생들, 앞으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연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여러분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 독일을 능가하는 21세기 기술 강국 코리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술 명장을 길러내는 취업 명품 학교로 자리 잡았다. 2013년 1월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재학생의 92.2%가 취업 확정된 상태다. 모두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모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인재대국 신고졸 시대를 열었던 이명박 정부의 지난 시간들. 영상실록 6부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를 열었던 지난 5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분별한 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 문제에 당면한 대한민국. 특히 도를 넘어선 학교 폭력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행복한 학교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대로, 가정대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와 기관들 모두 힘을 합쳐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8년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을 선포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래를 향한 다양한 개혁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 분야의 개혁을 꼽았다. 곧바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여건의 개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간다. 또한 대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처음에는 돈을 뺏길까봐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주변에 형들의 격리 듣고 경찰서에 가니까 학교 폭력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말 믿고 신고하면은 그걸 해결해 준다는 신뢰가 학생들에게 있어야 돼요. 분산됐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연 2회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법제화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했다. 때린다는 말씀이시죠? 언제부터 그랬나요? 위센터 등의 가피해 학생 상담 전문 기관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해 나갔다.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을 늘리고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바른 인성과 즐거운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이루어지는 또래 상담, 자치법정 등의 활동 등을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은 평준화의 기본을 두지만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하는 방향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 정책은 획일화해서 다양화를 지향을 하면서 먼저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만들고 그걸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종전 교육부 장관 아니면 지도교육감에서 보다 현장,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많이 아래쪽으로 이양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공공성과 수월성, 그리고 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학교 체육 활성화 분야의 창의 경영 학교로 선정된 부여중학교.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1등 해본 사람? 1등 했어? 그럼 그때 1등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친구들과 같이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전 짜다 보면요, 그 창의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도 증진되니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로 전화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문화, 학술에서 스포츠 분야까지 자생적 동아리 14개를 비롯해 총 4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모여 농구, 축구, 씨름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기초 체력이 월등하게 높아졌다. 부여중학교의 체육 프로그램은 창의력과 인성교육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며 학교 체육의 우수 모델로 꼽히고 있다. 또한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체육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순발력이 초등학교 때 좋아가지고요.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요. 3학년 때 5월달에 소년체전에서 나가가지고요. 금메달이랑 동메달 따고 왔어요. 이렇게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창의 경영은 실제로 학교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활지도 결과에서도 학생 간의 다툼이 줄어들었고 기물파손과 같은 사건 사고들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클럽 중심의 창의 경영학교 운영이 작년 9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이제 느낀 것이 이게 진행하면서 첫째로 학교가 굉장히 활발하다. 학생들 활동이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교실에만 이렇게 박혀 있던 어떤 그런 답답한 것,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재지했던 어떤 불만이라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그 발음 품성 형성하는 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력 향상, 사교육 절감, 교육과정 혁신, 그리고 자율형. 총 4가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 개발하는 창의 경영 학교.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창의 경영 지원은 현재 전체 학교의 19%에 해당하는 2,050개 교에 이르고 있다. 화이팅!
다양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한 결과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2008년 초 전국의 각 대학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4%까지 등록금 인상 내용을 발표한다. 사립대의 경우 한 해 대학 등록금이 평균 800만 원에 이르렀다. 등록금을 공개하라! 자유를 준다는 명목 아래 알아서 살아남아라. 너네가 경쟁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 등록금 인하 혹은 동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 열리며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주립대의 지원 예산이 줄고 등록금이 대폭 오르면서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영국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 수요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공급자에 비해서 좀 약한 위치에 있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실제로 등록금 인하 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비싼 등록금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누적 평균은 1,200만 원을 넘어섰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면서 등록금 상한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각 대학의 총장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없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복지적 개념에 의해서 그 많은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완벽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곧이어 정부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고 2009년 5월 국가장학제도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한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보장하고 정부가 소득에 따라 무이자 대출 등 이자를 지원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한 미래 소득에 연계해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하는 근든 학자금 제도를 도입해 연체자와 신용 유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약 2조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인원 73만 명에게 2조 3천억 원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연체자 그다음에 그 신용유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든든 학자금 제도라고 저희가 이제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2010년부터 도입했습니다만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까지 낮춰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또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유남경 학생.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가는 길이다.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네. 시험은 잘 봤어요?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네. 학교 다니는 건 힘들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일 자체가 또 해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만한 것 같아요. 유남경 학생에게도 대학 등록금 준비는 쉽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는 그녀의 생활이었고 학기마다 대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었다. 아르바이트로 학교 생활로 언제나 잠이 부족하던 그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든든 학자금이다. 평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공고 올라온 거 보고 이제 저도 주의 깊게 보게 됐고 이번 학기에 신청하게 됐어요. 부담이 조금 덜어진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취직하고 나서 상환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어학연수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뉴욕 퀸즈 컬리지에서 5개월 정도 연수를 받으며 수업을 들었다. 또 맨하튼 보로청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한국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한 홍보 및 편집 일을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지역으로 가서 연수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라든지 또 전공에 한해서 인턴십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10개월 정도 다녀왔는데요. 아마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혼자 낯선 곳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마련한 코멘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코멘트 프로그램은 취업 멘토들과 취업생을 연결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취업생 장려 프로그램이다. 사회 지도계층의 멘토님들하고 만나면서 조금 더 인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걸 넘어서서 조금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아이들도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더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또 제 꿈에 대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자신의 꿈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유남경 학생.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메시지가 있다. 끝으로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한국장학재단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느라 상담원 분들께 많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친절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걱정 없이 공부하고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국장학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든든 학자금의 상담으로 분주한 한국장학재단의 사무실. 국가의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기구다.
시작하는 업무 때는 한 100건에서 120건 정도 총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학기가 마무리되는 쯤에는 한 80건 정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을 한데 묶어 창구를 단일화했다. 더욱 큰 변화는 약 5천억 원에 불과하던 지원 규모가 2조 원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2010년도에 1, 2학기 다 합친 연인원으로 모았을 때 2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30만 명,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 45만 명이 연인원 이용하면서 그 이용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 후에 상환한다는 그 장점이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를 통해 유남경 학생처럼 자신의 꿈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들이다. 오늘도 저는 꿈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달립니다.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나는 곧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천할 것이며 그 과정에는 늘 그랬듯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학생처럼 좀 힘들을 내서 꿈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자기 꿈을 찾아서 좋은 직업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저는 상담원으로서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등록금의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대학의 자체 노력을 연계하도록 설계해 2012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국공립대의 경우 5.5%, 사립대의 경우 3.9%가 인하되도록 했다. 2012년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 대학의 자체 노력 규모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을 더해 9,6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든든 학자금의 경우 5.7% 수준이었던 이자를 2012년 1학기부터 3.9%로 줄였다. 학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인 평균 비학점은 C로 낮추고 신입생에게는 학점 제한을 없앴다. 또한 군 복무 시에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갔다. 대출이란 것이 원리금 상환이 대출 이후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연체자라든지 신용유의자를 낳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듣는 학자금을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취업 후에 소득과 연계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조금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듯이 부모의 소득 때문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되는 것은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아마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대내외적인 시련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The main conclusion is that unemployment is the big issue, that it will remain high, and that public policies should focus on the question of reducing unemployment and allocate resources, even in very tight budgets, in order to continue to fight this question.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고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주목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현장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은 202개, 대학생 수는 245만 명이다. 대학 진학률은 80%대에 이른다. 대졸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학력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위기로 커지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청년 실업률 한 7.6% 수준 됩니다.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는 아주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정책의 태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형 명장을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학비 면제와 해외 연수, 취업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듬해 7월 정부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 과정을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기업 협약을 통해 졸업 후에는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가 지정돼서 육성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전국 21개의 마이스터고가 동시에 문을 열었다.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터가 되고 싶어요. 학생 자신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신입생들이 3년 후에 기술강국 코리아를 이끌고 갈 명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학비 면제, 4년간 입영 연기 등의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마이스터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별 개교 준비를 도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마이스터고는 3.6대 1이라는 높은 입학 경쟁률을 기록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각지의 마이스터고는 지역의 성장과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성공할 때까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계획을 통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지정 육성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 결과는 이미 취업률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과거 10년간 감소하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반등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졸업생의 89.7%가 채용 약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8년 정점을 찍은 대학 진학률이 2009년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진학률이 많이 하락한 데는 그 배경에
중등 단계 직업 교육이 되살아나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을 선택하기보다 취업을 선택함으로써 나타난 뚜렷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도 지난 09년도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73% 이상이 진학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50%대로 떨어졌으며 아마 내년 이번에 졸업하는 3학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취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최고 명장을 양성한다는 비전의 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이곳은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후 1학년 신입생 경쟁률이 4.8대 2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산학 연계를 통해 우수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학생들. 실무 1년 이상 성인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기능사 자격증을 17살 1학년생 전원이 모두 취득했다. 아직 졸업 전인 3학년 학생들 또한 유수 대기업에 이미 취업을 확정한 상태다. 취업했어요? 네. 어디 됐어요? 다 삼성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삼성 입사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거기 가서도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든든하고 좋습니다. 옆에 친구는? 저도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거니까 힘도 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 학생들은 각자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취업 성공의 기쁨을 맞을 수 있었다. 학교 실습 장비는 거의 최고 수준이고 그만큼 하기 쉽게 돼 있어서 애들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다 전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더 좋은 결과가 더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마련된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빠르게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보장되는 높은 취업률 또한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에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딴 자격증 수만 해도 7개. 정비에서 자동화 기능 관련까지. 학교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마이스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랑 계속 상담하다 보니까 마이스터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인문계 위주로 가서 대학 진학하는 게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처음에는 마이스터고를 간다 그러길래 좀 부모된 욕심으로서 이렇게 정규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했으면 했는데 지가 뭐 간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처음에 많이 속도 상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틀려지고 지가 하는 전공 분야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보내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한 아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 후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꿈을 찾고 현실로 이뤄낸 아들의 모습에
엄마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많이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형아가 이제 잘 되면 동생도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형아처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취직돼서는 엄청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가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 적성도 많이 개발하고 지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정해진 정답이란 없다. 눈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일. 노현택 학생은 마이스터고에서 성장하며 자신만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주로 자동차에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어? 그냥 차면 다 좋아하는.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 네. 이제 뭐 동생도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한마디 네. 해준다면. 학교 가서 부담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했으면 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졸 일자리도 꾸준히 늘려나갔다.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능 인재 추천 채용은 확대해 고졸자 공무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재직자 특별 전형 제도를 도입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력자의 선발도 늘렸다. 고졸자가 취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 진학의 여건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런 고졸 채용 분위기가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까지 확산되면서 학력 차별 없는 열린 고용사회의 분위기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 청년 고용 문제를 언급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과잉 진학, 그러니까 학력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그 열린 고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좀 인정을 받고 그 실력과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1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그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이런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열리기 시작한 이런 열린 고용의 문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짜 지속 가능한 열린 고용의 그 튼튼한 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대비 고용이 느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과거와는 판이하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제 집권 후반기에 와서 조금 정책적인 방향을 좀 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뭐 일자리 플랫폼이라든지 취업 정보망, 그 다음에 실업을 했을 때의 보장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교육의 정형화 노력,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재 대국, 신고졸 시대를 열고자 한 이명박 정부. 이 변화를 향한 노력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으로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 올해 초 바이오 분야 최초로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 학교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지금 어떤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크로마토그래픽 수업하고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는 것들 실습하고 이러는데 어렵진 않아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있어요. 어때요? 저도 어렵기는 한데 이런 내용을 배워가면서 기술이 쌓이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나 IT 산업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 이상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주목받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새로운 마이스터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식품과나 제약과에서는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어떤 제조 공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바이오 푸드 엔지니어 또는 바이오 의약품 그런 기술자로다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래 동력 산업의 주축이 될 바이오 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과정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실습 수업을 위주로 짜여 있다. 이날은 충북대학교를 찾아 미생물 배양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거 HPLC 분석을 위해서 그 플로런스 이제 디텍터를 사용하기 위한 예비 전처리 실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충북대에 와서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작년에 또 올해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이제 제 후배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마이스터고는 앞으로 외국어와 전문기술 교육을 비롯해 인턴십과 해외 연수의 과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지금 뭐 찍어야 돼? 바이오 산업이 확장되어감에 따라서 지금에 갖춰져 있는 실험 실습 시설도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산업에 맞추어서의 실습실이 계속 확충되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졸업을 하고 나서의 우리 학생들이 마이스터로의 꿈으로다가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는데, 추수지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발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바이오 마이스터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80%. 반면 높아가는 청년 실업. 위기와 모순의 시대 속에 시작된 아이들의 꿈. 이들의 꿈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모두의 꿈으로 커가고 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공교육에 좀 새로운 바람을 넣어보자 이런 그 취지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됐는데, 이번 정부의 키워드는 다양화였고 그걸 비교적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에는 개방화라든지 협업화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되는 일자리가, 파생되는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빠른 연구와 또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열린 고용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큰 다리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 다리를 진짜 지속 가능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진짜 지속 가능한 다리로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투자. 인재 대국을 위한 교육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던 이명박 정부의 지난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미래의 문 앞에 선 지금, 더
더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공생사회를 향해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던 지난 5년의 이야기는 영상실록 7부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열정과 도전에서 만나본다.